대남섬역 11호로 별책부록 있으니까 별책부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10대 사망 원인, 그러니까 한국의 10가지 사망 원인,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 이유 10가지.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고, 지금 여기에는 2020년도 통계 자료인데, 최근에 2021년도 사망 원인 통계 자료가 나왔었죠. 처음에 제가 이 주제를 했던 이유는 제가 약간 잘못 읽었어요. 그 뉴스를 잘못 이해를 했어요. 저는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라고 잘못 이해를 해서 그 주제를 정했는데, 보니까 기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니까 한국인이 사망하는 10가지 이유 같은 그런 주제더군요. 좀 헷갈리지 않게, 좀 애매하지 않게 그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한국인의 10가지 사망 원인,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문맥상. 근데 뭐 10대 사망 원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0가지 사망 원인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죠? 뭐, 암, 심장질환, 폐렴이, 이게 2020년도이기 때문에, 코로나 간첩 창궐할 때라, 폐렴이, 많이, 갑자기 이제 없다가 급상승했고, 뇌혈관 질환, 자살은 뭐 항상 있죠, 그죠? 근데 자살은 좀 내려갔어요, 그죠? 자살은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당뇨도 항상 있고.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건, 다른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알츠하이머 병이, 올라가서 그래요. 간질환도 있고, 고혈압 질환도 있고, 폐혈증도 있고, 전부 이렇게 사망이 보면, 코로나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병들이, 이렇게 올라왔죠. 원래 민주당 정권 때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거는, 암이 있었고, 자살이 있었고, 또 뭐 심장질환, 뭐 암, 뭐 간암, 간질환,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혈관성 병이 되게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코로나하고 연계되어 있는. 근데 이 10대 10가지 그 사망 원인이, 전체 국민의 사망자의 67.9%를 차지한다고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10명, 대한민국에서 사망하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2020년에. 그리고 뭐 교통사고, 뭐, 약간 재난사고, 뭐 이런 게 있겠죠. 병으로 죽는 거는 어쨌든 이 병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지금 거의 대부분 불치병이죠. 폐렴도 못 고친다 그러죠. 아직까지 폐렴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약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폐암은 이거 수술해서 폐를 잘라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심장질환 이런 거, 공황장애 같은,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확 막히는 그런 거는 그 뉴스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칠 수 있고, 암도 지금 뭐 암도 고치는 비싸긴 하지만 20억짜리 약이 나왔다고 하고 있고, 뇌혈관 질환도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걸로, 오히려 자살 같은 게 못 고치는 거죠. 그죠? 당뇨도 좀 불치병에 가깝고, 그죠? 근데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권 때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알츠하이머병, 고칠 수 있는, 인자를 발견했다고, 외국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계속 뉴스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사망 원인 중에는 알츠하이머병이 더 많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츠하이머병, 지금 알츠하이머병을 고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뇌가 망가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게 이제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지죠. 저게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뭐, 보험 같은 거 들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뇌질환병, 치매병,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옆에 누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나 심장질환, 폐렴 뭐 이런 것도 뭐 심각하면 옆에 누가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 다른 병에, 이거 알츠하이머병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기억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계속, 지금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아닌데 집을 찾아오긴 해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뭐 좀 이렇게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찾아오긴 해요. 그럼 뭐 저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뭐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거는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니까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 아예 못 찾아오니까요. 알츠하이머병은 자기 이름도 모른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치매로 간다고.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세포 상실, 베타아밀로이드를 불리는 비상식적 단백질의 축적, 신경원섬유, 매듭의 형성 등 뇌조직을 변성하는 특징으로 하는 정신적 기능의 점진적인 상실 장애에 속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기본 개념이고, 뭐 많이 65세 이상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고, 알츠하이머는 일단 치매 이전에 생기는 그런 병인 것 같고,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답니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 정도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추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60에서 74세까지는 3%, 75세에서 84세까지는 17%, 85세 이상은 32%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고 MSD 매뉴얼 일반인용에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은 MSD 매뉴얼, 그냥 알츠하이머라고 치면 그와 관련된 의학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고, 약간 건망증 있는 각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을 모르고 소변 대변을 그냥 써버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치매가 되겠지만, 중증이겠지만 근데 조금 더 심각한 거예요. 건망증보다 조금 더 심각한 단계. 그래서 요즘 저는 항상 메모를 하는 습관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제가 세상 모든 일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거나 중요한 일은 요즘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고, 아니면 글로 안 적으면 그냥 음성 메모라도 남겨두세요. 그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면 그걸 찾아보면 되죠. 그죠? 이 자료는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 보도자료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간병인 보험 같은 거, 치료보험, 치료는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엔 간병인 보험 같은 걸 들어놓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쉽게 설명해 놓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좋은 영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정우성, 손예진 씨가 나왔던, 주연을 했던 굉장히 빅히트작이었고, 지금의 손예진 씨를 만든 그런 영화였죠. 정우성 씨가 이렇게 한옥 건축사로 나왔었나? 그랬었고, 그래서 손예진 씨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는데 사랑을 키워가는데, 손예진 씨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기억을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 처음에 초기 단계 때 사귀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마지막에 정우성 씨만 기억하는
뭐 그런 어떤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이 영화를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개봉을 했더군요. 제가 제 친구하고 남자 둘이서 메가박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명대사 기억 남는 거는 이 소주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 이런 그런 명대사가 있었죠. 아무튼 굉장히 나름 괜찮습니다. 멜로 영화고, 엘차이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의학적 지식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 그때 맨 나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었나 그때쯤에 손예진 씨가 이렇게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가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엔딩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정우성 씨가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하죠. 아무튼 뭐 그런 영화니까 알츠하이머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얼마 전 윤석열 열차라는 카툰이 화제가 됐었죠. 영국 사람의 카툰 작가의 작품을 사람 얼굴만 바꾼 작품이었는데, 문제는 수상을 해서 논란이 커져서 뉴스에까지 나왔죠. 그죠? 작가에게 문의해본 결과 작가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학생을 격려를 해주었지만, 누가 봐도 표절이죠. 그죠? 저는 학생 스스로가 사진 반납을 했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뒤에 그림에 나오는 토마스라는 그 기차가 있죠. 이 토마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기차의 얼굴만 바꾼 형태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기차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표절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토이스토리를 만든 픽사라는 회사에 가서 토마스 캐릭터를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돈을 주든지 허락을 받든지, 토마스 캐릭터를 이용해서 제가 카툰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나서 그리면 표절이 아니고, 뭐 아니면 토이스토리 판권을 사버리든지, 그러면 표절이 아니죠. 자기가 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니면 제가 보기엔 둘 다 표절 같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영국 작가는 저는 패러디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런 웹툰이나 카툰에 일종의 서양 문화니까, 그런 거 패러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슈퍼맨 이렇게 날아가는 거에 얼굴만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거 패러디 카툰 그릴 때, 신문 카툰 그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학생은 이제 대회에 출품을 해서 상을 받았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나 뭐 다른 거, 자기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올리면 그냥 한번 보고 깎아거리고 웃고 뭐 많은데, 문제는 이제 수상을 했다는 거죠. 이 상을, 만약에 그 최악의 상황일 경우 이 상을 받아서 대학교 입시 전형에 활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국 사태처럼. 그죠? 조국 딸처럼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저는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이 작품은 저는 이렇게 제껴놨을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바로 제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이 토마스 열차 그게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 40m 지하의 지하철 고속열차 만드는 사업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친구 수상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뉴스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딱딱딱딱 나왔거든요. 글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뉴스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시를 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우연인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가 동시에 세 가지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학생은 이 토마스 기차의 원조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마스 기차의 디자인을 모방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제가 어릴 때 봤던 거, 더 나아가서 어릴 때 봤던 거는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고 있었죠.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미국의 3D 애니메이션 카라는 거에 보면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죠. 어쩌면 이거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꼬마 자동차 붕붕일 수도 있죠. 그죠? 그때 당시 그 자동차 얼굴을 사람 얼굴처럼 바꾸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으니까. 어쩌면 이걸 또 거슬러 올라가면 꼬마 자동차 붕붕이 먼저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근데 전체적인 기차 디자인이나 얼굴 컨셉이나 이런 게 똑같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표절이라고 한다면 토마스를 더 베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꼬마 자동차 붕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토마스를 더 잘 알지. 토이 스토리가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에 토마스에 대해서 더 잘 알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보면 그 추격자를 토마스 열차로 스킨을 바꿔서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아마 유튜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오하자드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김도환이라고, 그죠? 막 이렇게 바버리 코트 입고 쫓아오는 추격자가 나중에 스킨을 그 네메시스를 이 토마스 열차 스킨으로 바꿔가지고 막 달려오게 만드는, 그거 생각나시죠? 그죠? 뭐 그런 걸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지,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꼭 그 방법밖에 없었나? 꼭 윙선 열차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나? 그래서, 저도 웹툰 같은 걸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옛날에 그 광수생각이라는 그 웹툰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현 정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만약에 뭐 아시는 분들,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은 아마 뉴스 좀 보신 분들이고, 이걸 보고 아마 이게 뭐지? 이러면 좀 공부 좀 해야 되고, 그죠? 이걸 보시고 무릎을 탁 치시면, 그 사람은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아시는 분이고. 이거는 책 많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아바타2.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바타죠.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실사 영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징크스가 좀 있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가 개봉하고 흥행을 하면 외환위기가 온다는. 그죠? 타이타닉 때 그랬었죠. 우리가 그 IMF 왔을 때, 그때 타이타닉이 히트를 쳤었는데, 그때 타이타닉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외환위기가 왔는데 타이타닉을 봐서 외화 유출이 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이 봤으니까, 타이타닉 그때 먼저 워낙 대박이 났어서.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가 개봉하거나 히트를 치면, 한국에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뭐 그런 뭐 속설 같은 게 좀 있죠. 아바타 1편은 3D, 이제는 3D 시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3D 시대가 열리나 이래가지고 신기해서 많이 봤어요. 그죠? 왜냐면 그때 당시 3D 컨텐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바타가 거의, 그러니까 수준 높은 3D 컨텐츠로는 거의 유일한 그런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봤었죠. 신기해서. 저는 극장 가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집에서도 뭐 많이 했으니까요. 아바타는 집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명절 때 많이 하니까. 언제 만난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처음에 포스터 보고 아바타 써놨길래 저게 뭐지? 이러면서 어떤 영화지? 처음에는 홍보도 많이 못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같이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리뷰해주고 이러면 좀 관심을 가져봤을 법도 한데, 이게 무슨 영화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냥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발표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정도 수준?
근데 아직까지도 그 흥행 기록을 못 깼다 그러는데, 뭐 엔드게임이 깼다가 또 재개봉 그 리마스터가 또 깼고 뭐 이랬다는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아깝다고 생각되는 거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스파이더맨을 봤으면, 스파이더맨이 그때 9.11 때문에 엎어졌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스파이더맨을 만들었으면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하지 않고도, 그게 굉장히 멋진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었으면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바타2가 개봉 지금 찍고 있다라는 어떤 기사가 2000 몇 년도에 났는데, 2000년도 초반에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썼던 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 한번 써봤어요. 지금 유튜브 내가 감독이라면 같은 그런 스타일로 제가 시나리오 좀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로 예전에 한번 썼던 게 있어요. 저는 아바타 1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몸에 장애가 있는 주인공이, 온라인 게임을 접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 아바타 1편이 개봉했을 때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냐면, 밤새도록 게임하다 죽는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못 다니잖아요. 근데 게임을 접속하면 게임의 그 게임 캐릭터는 막 날아다니고 갑옷도 입고 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걸 모티브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그죠? 사이버 공간 안에 나 자신, 사이버 공간 안에 건강한 나 자신, 이런 스타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캐릭터나 이런 걸 봐도 와우나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스토리였냐면, 예전에 그 인디언들하고 영국 사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전쟁하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인디안 부족, 그러니까 늑대와의 춤을 같은 그런 느낌? 인디안 부족 여자의 어떤 이렇게 스파이를 보내는 라스트 모이칸이나 늑대와의 춤을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영화? 그런 걸 썩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바타2 스토리를 만들었을 때는 게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게임의 확장판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맵이 작았다가 맵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시나리오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전드 아이템 같은 게 나오겠죠. 레전드 아이템이 나오고 레전드 아이템을 조합을 하고, 그리고 멋진 탈 것들, 그러니까 1편에 보면 새가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큰 공룡 같은 새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말이나 고래나 뭐 다른 탈 것들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들의 우두머리, 말들의 우두머리, 뭐 고래 중에 우두머리, 이런 게 나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표범 있지 않습니까? 1편에. 그러니까 그 표범 중에 우두머리. 그런 친구들과 교감을 해서, 그 친구들하고 힘을 합쳐서, 인간족의 침략을 물리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썼던 시나리오가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 타이탄의 분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냐면, 무기 3가지를 이렇게 합치는 게 있어요. 칼하고 뭐 이렇게 창하고 뭐 이렇게 합치는, 포세이돈의 창하고 뭐 제우스의 칼하고 한 개 더 있는데 뭐 하여튼 합쳐가지고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장면이 좀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궁금하신 분들은 타이탄의 분노를 미리 보시고 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바타를 보고 타이탄의 분노를 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 옛날에 트와일라이트라고 있죠? 트와일라이트라고 그 뱀파이어하고 백인 소녀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지금 배트맨, 최근에 개봉한 배트맨에 나오는 그 친구가 주인공이었던 트와일라이트라는 뱀파이어 영화가 있었죠. 그게 2부터 조금 비슷한 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최근에는 그 모비우스라는 마블 영화, 모비우스라는 뱀파이어 나오는 영화, 거기도 조금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꼭 그 아바타를 쓰는 그걸 카피하는 영화는 특징이 뭐냐면, 누워있다가 갑자기 눈을 이렇게 팍 뜨는 그 아바타가 맨 마지막에 나왔던 엔딩 장면 있죠? 이게 누워있다가 눈을 갑자기 팍 이렇게 뜨는, 크게 뜨는 그 장면이 항상 나와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하여튼 그런 영화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아바타 2에도 그 장면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DC 코믹스의 그 아쿠아맨 있죠? DC 코믹스의 아쿠아맨하고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아바타 2 2편 3편이라고 그때 뭐 짤막하게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 있죠, 해병대 친구, 주인공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일명 아바타 그 행성을 이제 통합해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을, 그러니까 3편의 엔딩은 이제 인간족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겨내고, 이제 통합해서 제국을 완성을, 아바타 제국을 완성을 하는 뭐 그런 얘기에서 끝나요. 제가 쓴 거는 그래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정치 영화 웩도독. 이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는 근데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은 좀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재미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배의 역지는 화려하죠, 그죠?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더스틴 호프만 아저씨가 나왔다는 건, 미국에서 굉장히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찍었던 정치 영화인데, 이거는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웩도독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웩도독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 개들이 이렇게, 왜 강아지들이 주인 오면 막 꼬리치고 좋다고 달려들잖아요. 막 안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공 있죠, 공 던지면서 물어와 하는 거 있죠, 그죠? 지금 여기 사진에서처럼 공 던지면서 물어와 하면서 이렇게 공을 던져서 강아지를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걸 빗대서 웩도독이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사건으로 돌리는 정치 용어. 실제로 미국에서 웩도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시선 돌리기, 한국말로 하면 일종의 시선 돌리기 같은 그런 내용이죠. 뭐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이걸 제가 보긴 봤는데 다 생각이 안 나서 저도 뭐 이야기를 잘 못하겠고, 하여튼 이런 영화가 있다는, 그러니까 제목만 생각이 나는 거죠. 내용은 좀 그래가지고, 뭐 안에 내용은 뭐 그 비슷한 내용이겠죠. 더스틴 호프만 저 아저씨들이 그 약간 지금으로 좀 청와대 비서실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스캔들이 터지니까 다른 사건을 일으켜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근데 재미없어도 나 꼭 보겠다 싶으면 보시는 것도 상관없고, 어쨌든 웩도독이라는 정치 영화가 있다. 우리 동네 쌍용차라는 기획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쓰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이렇게 공원을 가다가, 그러니까 가는 길에 쌍용차들이 이렇게 몇 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몇 대나 있나? 쌍용차가 안 팔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몇 대나 있나? 우리 동네에는 과연 쌍용차가 몇 대나 있나?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과연 현대차, 물론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현대차, 기아차, 현기차가 많죠. 길거리 다니는 것도 현기차가 많고, 대부분 현기차고,
뭐 워낙 많이 깔아놨으니까 점유율이 현기차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동안 독점을 해서 미리 깔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현기차가 많지만 그래도 쌍용차가 어느 정도 있나? 그래도 제가 처음에 티볼리 나왔을 때 저희 동네에 티볼리가 한 대 있었어요. 우리 동네 막 돌아다니다 한 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주 보는 점유율이 뭐 10대 이상, 그죠? 그리고 길거리에도 많이 다니고 길거리에도 길거리에는 조금 호가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는 그래도 한 대도 안 보였는데 그래도 한두 대 보인다는, 길거리 지나가는 픽업이 많이 보이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죠? 쌍용의 어떤 생산 수준을 감안했을 때 현기차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쌍용이 생산 차를 만들어내는 그게 훨씬 대수가 작으니까 그게 뭐 비교가 안 되겠죠.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그러니까 티볼리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보인다. 길거리에 다니는 쌍용차가 훨씬 많이 보인다. 그래서 한번 몇 대나 있는지 한번 찍어봤어요. 보이는 대로 주차해 놓은 거, 밤에 주차해 놓고 대부분 주차해 놓은 거죠. 밤에 주차해 놓은 거 수준으로 계속 한번 찍어봤어요. 몇 대나 있나. 근데 뭐 그 차종이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승용도 안 만들고 지금 SUV하고 픽업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 것 같고, 그죠? 왜냐하면 현대는 승용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그냥 봉고 같은 것도 만들고 승합차도 만들고 SUV도 만들고 뭐 다 만들지 않습니까? 종합 상사이기 때문에 그건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SUV하고 픽업 정도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한다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 그죠? 그리고 SM 계열, 옛날 SM5로, SM7, SM5로 대비된 SM 계열 거의 전멸이고, 트위지 가끔 한두 개 보이고, GM은 거의 그 스파크 소형차, GM은 거의 소형차밖에 안 보이고, 가끔 벤츠나 뭐 BMW나 엑스칼리버도 한 대 봤어요. 가끔 이렇게 다니고 뭐 그런 거 좀 있고, 아우디는 좀 없는 거야. 아우디는 가끔 한 대씩 있는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저희 동네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라서, 잘 사는 동네 가면 뭐 또 외제차 질비하겠죠. 벤츠가 질비하겠지만,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내에서 제가 걸어서 다녔을 때 만날 수 있는 수준, 일부러 어딘가에 찾아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찍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 동네 쌍용차, 쌍용 카이엔, 뭐 귀한 차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쌍용차하고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근데 차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한번 찾아볼까? 우리 동네 쌍용차가 몇 대나 있는지. 제가 혹시 지나가다 쌍용차가 보이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정말 귀한 쌍용 카이엔. 여기 쌍용 마크도 그대로 있네. 구형 코란도. 정말 튼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차를 처음 봤던 게 학교 다닐 때인데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무쏘하고 코란도는 아직도 다닙니다. 참 튼튼하게 생겼죠, 그죠? 전형적인 어떤 그 지프차의 원조. 말하는 순간 코란도가 또 오네. 우리 동네 쌍용차 티볼리 발견. 아주 밤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더 멋있다. 우리 동네 쌍용차 티볼리 발견. 동네 쌍용차
액티언이네요. 야, 액티언 저쪽에 주차해놨던 그 차인가? 액티언을 아직도 타고 다니신다니. 우리 동네 쌍용차 액티언 발견. 우리 동네 쌍용차 또 발견. 처음에 카이엔 주차되어 있는 그 차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 쌍용차. 역시 쌍용차는, 그죠? 지방에서 많이 타는, 우리 동네 쌍용차. 계속 제가 발견할 때마다 찍고 있습니다. 세차 좀 했으면 하나. 우리 동네 쌍용차 티볼리 또 발견. 쌍용차 요즘 많이 타시네요, 그죠? 티볼리 또 발견. 야, 이게 재밌네. 우리 동네 쌍용차 또 발견. 근데 느낌은 약간 르노차 같은 느낌? 이거 범버 그러네. 현대가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죠? 외부 디자인이. 이게 뒤에가 안 보이네. 우리 동네 쌍용차 또 발견. 새로운 쌍용차 발견. 이게 코란도인가? 뷰티풀? 흰색이네. 코란도시 아이가 타고 있어요. 헐, 무쏘 발견. 야, 이 차가 아직도 다니다니. 이거는 튜닝도 했네요, 그죠? 완전 오프로드용으로.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죠?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차 같아. 조금 멀리까지 나왔더니 쌍용차가 또 보이네요. 야, 이건 멋진데? 이거 유튜브에서만 보던 약간 오프로드 튜닝인데. 덮개도 있고. 이게 노말인가? 멋지네요. 자세히 나오네, 진짜. 이게 뷰티풀 코란도인가? 다크블루? 색깔은 다크블루 색깔. 요게 이제 터렌스 사이즈라는 거죠. 터레스 실물. 전기차는 아니겠지? 신핀데. 터레스 실물. 야, 터레스 처음 본다, 실물은. 핫플레이, 느린 노래, 핫플레이 리믹스. 핫플레이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사를 붙이기가 힘들어서 약간 느린 노래를 한번, 그러니까 그 템포가 느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가사를 좀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두 개를 섞으면 가사를 붙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그게 안 되더군요. 템포 조절이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 뭐 100에 맞췄으면 계속 100으로 가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50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도 곡 하나만, 한 구간만 느리게 하는 건 안 되더군요. 계속 같은 한 템포로 이렇게 가게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밖에 안 되더군요. 그래서 느린 노래를 했는데도 약간 빠르게 가는 뭐 그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째 제가 둘이 이제 리믹스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템포를 좀 느린 느낌으로 가게 만들려고 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남성 랩하고 여성 코러스가 있더라고요. 샘플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음질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질을 좀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에 샘플링 되어 있는 랩을 썼고 또 여성 코러스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 그 당연히 노래가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고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저작권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저도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유튜브는 미국법 적용을 받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그냥 올려도 저작권 인정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어차피 유튜브에 계속 못 올릴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음원 발표하면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튜브 자체에 못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걸로 나올 테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 보면 전 세계에서 이런 노래는 이 한 곡밖에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쓰고 싶으면 계약을 하셔야죠. 뭐 자꾸 무료로 쓰게 해달라 그러는데 여태까지 너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SM은 건물도 올렸다는데 어쨌든 양심이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쓰고 싶으면 계약을 쓰세요. 계약하고 쓰세요, 그죠? 아마 지금 나름 뭐 제가 뭐 조회수 뭐 했는지 뭐 이게 얼마나 퍼져갔는지 뭐 막아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조금이라도 퍼졌다면 아마 사람들이 비난을 할 겁니다. 요거 살짝 바꿔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아마 제가 만약에 그 예전에 편지 이야기했던 게 사실인 걸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마음 은퇴를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 랩을 한 가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 프로그램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랩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팝송을 그렇게 즐겨 듣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 뭐 계속 팝을 듣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어쩌다가 좋은 노래가 있으면 뭐 좀 듣긴 하지만 막 귀에 계속 팝송 듣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래퍼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혹시 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러스, 여성 코러스에 트와이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걸그룹 트와이스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고 혹시나 이게 또 뭐 꼬투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겁니다, 그죠? 저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2번 한다는 그런 의미, 그 트윈스하고 비슷한 의미, 그런 의미 같더라고요. 쌍둥이하고 비슷한 의미. 그냥 트와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 상관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역시 그 목소리를 넣고 안 넣고, 그러니까 랩을 넣고 안 넣고, 코러스를 넣고 안 넣고가 노래가 확 달라진,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역시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감상하시고, 정식 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음원 사이트에는 없습니다. 제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구목을 검색하면 제 유튜브가 나오긴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음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Hy vọng